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언론은 온통 대장동 얘기뿐이어서요. 글쎄 말이에요. 예, 저희도 그래서 좀 대장동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게 좀 뭐 많은 제 청취자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좀 팩트 체크도 해보고 예. 사실관계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그런 그 사실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예. 그 업체명이 뭐 화천대유 천화동인 네. 뭐 얘기 들어도 참 생소하기도 하고 또 이상야릇하기도 하고요. 이런 업체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저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예, 이게 예. 무슨 소리인가 잘 이해도 안 되고 예. 기억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무슨 네. 뜻이 있다면서요? 조사를 해보니까 천화동인하고 이제 화천대유가 주역에 나오는 64궤 중에서 13번째 궤와 14번째 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동인이라는 그 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하고 아래 불을 나타내는 이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천화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고 천은 화는 태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이들 둘은 다르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의미에서 동인이라는 말이 붙은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천화 동인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게 이제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이를 도모하는 형상을 표현해서 이런 회사 이름을 졌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의 혈안이 된 그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들이 모여들어서 만든 회사 이름이니까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의 대유라는 말은 원래 자연 상태대로 해라 이런 말인데 이거를 대유하니까 그 있을 유자를 써서 많이 있다. 이게 이제 동인궤의 상 아래 위를 뒤집어 놓은 건데요. 예. 천화동인이 이제 해가 하늘에서 떠올라서 하늘과 같이 하는 모습이라면은 화천대유는 해가 이미 떠 있어 천하를 비추고 있는 형상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니까 대유는 크게 소유하고 있다고도 하고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돈이 많은 부자들이 모으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예. 회사를 만들 때부터 점을 친 겁니다. 예. 포부가 남다른 것 같아요. 예. 예. 대단합니다. 뭐 이렇게 주역과 또 동양 철학까지 그래서 동원을 그게 해서 좀 이외인 것 같습니다. 회사 이름을 짓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만 보면 네. 예. 불법과 탈법 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예. 예. 대장동 부동산 개발 의혹 사건을 좀 시간 순서대로 타임라인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요약하면은 이제 대장동 그 개발 사업이 원래 LH공사가 이제 2005년부터 공영 개발로 진행을 하다가 국민의힘 전신인 그 한나라당 신모 국회의원 측이 로비와 압력을 넣어서 2010년 6월에 민간 개발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시행하려는 찰나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니까 이게 이제 넉 달 만에 다시 공영개발로 바뀐 건데요. 그 후 2011년 3월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공영개발 방식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개발로 그대로 놔뒀더라면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 이익을 전부 다 100% 독식하게 될 뻔한 거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막은 건데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 사건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공영 개발로 전환을 해서 5,503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환수해서 성남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일부 그러니까 천화동인 화천대유 몇몇 소수 주주들에게 막대한 천문학적인 이익이 돌아갔다. 이 예.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화천대유는 진짜 누구 거냐 뭐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뭐 이거 하고 이제 예. 패러디로 그렇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말 그대로 화천대유는 그 회사 주주 명부에 나와 있는 그 주주들의 소유죠. 예. 그러니까 KBS가 지난 9월 17일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그 주주를 모두 밝혔는데요. 화천대유의 대주주는 언론인 출신 김모 씨이고 민간 투자자는 SK증권을 통해서 지분 참여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모두 7명이라고 밝혔는데요. 2호와 3호는 김 씨 누나와 누나로 그러니까 부인과 누나로 확인이 됐고요. 예. 4호는 공영개발로 전환되기 전에 개발을 진행하던 회사 대표 남모 변호사란 사람이고
5호는 또 같은 회사 회계사 A씨이고 6호는 같은 회계 변호사 또 조모 씨입니다. 그러니까 7호는 김모 씨와 같은 언론사에서 근무했던 동료 때 배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7명이 전부 법조인, 언론인 뭐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거죠. 예. 뭐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드러난 사람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숨은 주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네. 계속해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그리고 또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자본금 5천만 원 회사가 무려 1,000배 이익을 봤다. 네. 뭐 이렇게 좀 다소 자극적인 이런 보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회계 기본 상식이 없는 주장이었는데요. 예. 투자금하고 자본금을 구별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금은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텐데요. 여기서 5천만 원은 그냥 화천대유를 회사 설립하기 위한 자본금에 불과한 거고, 그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가 9월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하는 말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금융기관 프로젝트 그러니까 부채를 내는 거 파이낸싱이라 그러죠. PF. 네. 이게 7천억 원이 성사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한 350원이 들었다. 이렇게 예.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자본금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간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잘못된 것이고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하면은 350원 투자해서 그러니까 50억 원을 투자해서 577억 원을 배당으로 가져갔으니까 계산해 보면 63% 수익률이 나옵니다. 물론 투자 수익률 63%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1,000배라고 한 언론의 수익률 계산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의 뜰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예. 출자한 자본금이 25억 원을 사업기간 종료 시에 이제 전액 돌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로 돈을 하나도 투자한 게 없는 거예요. 성남시에서는.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전혀 없이 5,503억 원을 일수인으로 확보를 해놨고요. 예. 그러니까 2015년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거의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봤기 때문에 성남시는 선순위로 보장받는 방법을 이제 선택한 것이고요. 만약에 수익률로 따진다면 오히려 성남시가 25억 투자해서 5,500억 원을 벌었으니까 약 220배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예. 그 뭐 기본 상식이죠. 그 수익을 계산하는 데는 투자 비용 대비를 해야지. 그렇죠. 자본금 대비를 하는 거는 그건 이게 다분히 이제 언어도단적인 그런 뭐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대비였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예. 예. 어쨌든 지금 뭐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재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논란을 돌파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도입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 내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건 세력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리고 조선일보류 그 보수 언론에서 입을 맞춰서 공공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고 비난을 하니까 앞으로 불로소득 그 개발 이익 전부 공공환수한다고 해도 이제 반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법으로 개발 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고 또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개발 이익을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 이익 국민 환수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낙연 후보는 개발 이익 환수율을 45 내지 20 그러니까 50%로 상향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추미애 후보도 공공택지 개발 시 그 공공지분을 확대하도록 하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지사한테 응답하기를 그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하면 누가 토지 개발을 하고 건설하겠느냐며 그 개발 이익은 정상적인 집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만 환수하는 개념이라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죠. 예.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개발 이익 환수제 제안에 대해서 경기도 의원 67명이 성남시 그 대장동 개발은 당시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시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소위 개발 이익 시민 환수를 실현한 가장 모범적인
공영개발 사례다 이렇게 정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 성남시에는 예산이 없어서 20억 원을 투자를 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할 땅값과 공사비 등 1조 5천억 원 가까이 자금이 필요한데 민간과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결국은 5,503억 원의 그 이익을 성남시에 되돌려 준 거다. 이런 최고의 모범 사례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그 시의회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 부동산 개발이 과연 이 소수에게 이렇게 이익이 독점될 수 있는지 이런 구조의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봅니다. 뭐 거기 그렇죠. 제도적인 측면도 있고요. 예, 법제화도 필요하고요. 예. 부동산 개발이 꼭 이렇게 토건 비리하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를 반드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뭐 뉴스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그중에서 뭐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이런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국민의힘 장기표 예비 후보가 9월 1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 계열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런 허위 주장을 했고요. 이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냈다가 이제 정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고요. 그 일부 언론은 또 9월 13일 이재명 캠프 정책본부장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친형제가 화천대유 계열사 임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허위 보도였는데요. 이완주 원장은 남자 형제는 없고 누나와 여동생만 있는데 누나는 아르헨티나에 거주하고 여동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주부로 확인이 됐고요. 예, 없는 여기엔 전혀 친형제도 관여가 안 됐다고 만들어내는군요. 합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이게 가짜 허위 보도를 한 거죠. 예. 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9월 16일 대장동 공영개발 기획자인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 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언론이 또 그대로 받아썼는데요. 이것 또한 허위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예.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나 언론의 그 허무맹랑한 주장과 보도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해야죠. 그렇죠. 예. 자, 바른경제 대장동 부동산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뉴스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